이것은 돌 아닌 돌이다. 진짜와 가짜, 자연에서 예술로. 돌의 유쾌한 반전을 작품으로 승화시킨 화가 하석홍을 만난다. 겨울 끝자락. 한겨울에도 바다는 활기로 넘쳐난다. 백사장 한켠에선 미술 작품을 설치하느라 분주하다. 한눈에도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이 대형 작품을 만든 주인공은 화가 하석홍. 모처럼 실내 전시장을 벗어나 야외로 나왔다. 그는 종종 자연을 작품의 무대로 삼는다. 여기 좀 점점 내려가는 게 좀 잘 맞춰야 되겠네. 바다에다가 작품을 설치한 2010년도부터 설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해안가 바닷가에다가 작품을 설치하게 되는 거는 역시 사람들과의 소통, 자연 이런 거와 같은 메시지 이런 걸 전하고자. 거친 질감이 마치 돌과 흡사하다. 바람결이 살아있는 작품 돌팽나무는 평면과 입체를 아우른 부조 작품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작품. 구멍난 표면이 영락없는 돌로 보이지만 돌이 아니다. 돌로 위장한 인조석이다. 독특하고 신기한 작품에 덩달아 즐거운 사람들. 만져보고 들어보니 비로소 허구라는 걸 알게 된다. 저 진짜인 줄 알고 아까 앉아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가벼워? 가벼워. 시선의 착각을 천진하게 풀어낸 작업이 신선하다. 처음에는 돌인 줄 알았어요. 돌 현무암이나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너무 자연이랑 잘 어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돌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도 돌이고 천체도 돌이고 이 돌 아닌 게 없고 또 돌 속에는 우리가 삶에서 꼭 소중한 뭐 유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규소, 석유 뭐 할 것 없이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서 들어있는 그냥 압축되어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완결된 객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물의 근원인 돌을 다시 일상의 풍경으로 환생시키는 작업. 그러나 정작 진짜 돌은 작품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다. 제주 시내에 자리 잡은 작업실. 작업이 한창이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건 다름 아닌 붓이다. 스케치한 팽나무를 채색하는 중이다. 부조 작업의 밑작업으로 볼 수 있다. 돌 팽나무 작업은 완성도 높은 회화 작업이 뒤따라줘야 한다. 이 자체가 회화이면서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지만 저 작업의 어떤
그 가지가지의 그 특성, 그 다음에 그 밀도라든지 작업의 그 마테리얼 작업들, 그 질감,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러한 굴곡진 질감 같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파악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은 꼭 그려야 되는 작업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부조로 건너가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다. 기계 안에서 한창 만들어지는 건 종이 반죽. 숙련된 눈길로 적당히 끈기와 농도를 맞춰가며 반죽을 완성한다. 종이 반죽의 질감과 색을 실제 돌과 흡사하게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다. 펄프 재료를 넣어가지고 이 돌아가면서 지금 배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계는 원래는 이게 사실 종이 반죽용 기계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레미콘 몰탈 섞는 로타리식 기계인데 이게 한 20몇 년 됐어요.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이거를 화석 작업이나 이런 돌 작업을 하는데 참 저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아주 중요한 기계입니다. 곡물같이 보이지만은. 그의 돌 작업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재료들의 선택과 배합, 비율은 작업의 전부일 정도로 중요하다. 접착제와 천연 광물 파우더, 미생물 등을 넣고 다시 반죽에 들어간다. 미생물입니다. 유용 미생물 우리 많이 이거 제가 15년 전부터 이거를 배합시켜서 사용하고 있는 종류가 그림에 섞어서 쓰는 물감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인체에 약간 섞이면서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안 좋은 성분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냄새라든지 그런 안 좋은 유해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작업하는 사람들 안 좋은 환경을 조금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로 장시간 숙성시킨 종이 반죽. 그것은 그의 돌 작업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재료다. 완성된 종이 반죽을 화면 위에 올린다. 비바람 속에서 한 몸처럼 살아온 돌과 팽나무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제주의 돌과 제주의 현무암과 이 제주의 팽나무와 제주의 삶과 제주의 역사와 이게 함께 그냥 함축돼 있다. 그렇게 해서 돌과 팽나무가 콜라보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현재 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제작 기간만 넉 달. 돌 팽나무 작품은 제주를 대표하는 두 자연의 아름다운 합작품이다. 제주섬 서쪽에 위치한 몽돌 해안. 그의 유년 시절과 놀아준 추억의 장소다. 파도에 시달린 돌들의 다양한 표정은 예나 지금이나 신비롭다. 토단에 때는 해야 될 건지 쪼아 때는 해야 될 건지 참 자연이 쪼아낸
조각품이네. 예. 예. 구멍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이 귀한 것들이 이제는 점점 자취가 없어져 가네. 그가 돌에 심취하게 된 건 우연의 일이었다. 한여름 맨발로 돌밭 위를 밟고 섰을 때의 전율. 그것은 마치 작은 우주를 만난 것과 같았다. 그날 이후 그는 매력적인 돌 작업의 세계에 빠져들게 됐다. 돌이 의미하는 거. 저 작품이 돌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 돌로 변화 있는 것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작 작품은 여기에 있는 자연이 작품이다. 그 얘기에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의미가 가장 크고요. 그가 만든 돌은 사실적이다 못해 치밀하다. 실제보다 더 진짜 같은 돌을 통해 자연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는 상상력이 이끄는 대로 작업한다. 허공에 띄운 돌, 사물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반전이 흥미롭다. 하늘 위에다가 그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올리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중력을 거부함으로써 상상의 자유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벽에다가 이 평면에다가 입체를 놓고 거기다가 그 드로잉 개념의 다른 연결의 끈들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서로의 그 서로 하나하나 다 이어졌다는 상징으로서 그 작업을 하는 거고요. 하석홍은 이렇게 입체와 오브제, 설치를 넘나들며 돌이라는 주제를 충실하게 풀어오고 있다. 돌 작업 이전까지 그는 평면 작업에 몰두해왔다. 끼니라는 이 작품은 실존과 죽음의 이야기를 건넨다. 숟가락은 단순히 밥을 떠먹는 도구가 아니고 한국 우리 사람들은 살아있다. 그리고 숟가락 하면 식구, 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저가 놓여 있으면 수저를 놓는다는 얘기는 우리 삶을 마감한다는, 죽었다는 의미가 되고, 어떤 그 삶과 죽음 그 사이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의 수저고. 이 작품은 화석이다. 물고기가 지층이 되어 박혀있다. 시간에 저항하는 작가만의 은유적 표현이다. 이 작업을 계기로 그의 작품은 방향을 틀게 된다. 생선 역시 숨을 쉬는 객체고, 또 저희 역시도 그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왔던 그거에 대한 이면적인 얘기를 하고, 그게 다시 흙이 돼서 그릇이 되는 그런 과정의 작업을 하다가 물고기 화석 작업을 2003년도부터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 또 제주도 돌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과정에 작품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할까요? 늦은 밤 작업이 한창이다. 오늘 작업은 좀 더 색다르다. 이 재료는요, 여기서는 좀 생소하겠지만 그 자동차 범퍼나 우리 일반 차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열 경화성 수지가 아니고 열 가소성 수지의 그 재료거든요. 열 가소성 수지는 열과 냉기에 약해서 조형 작업을 하기 쉬운 재료다. 아까 색깔 줄게. 거기에 약간 색을 넣는 작업이다. 재료에 대한 고민과 탐구는 이미 정평이 나 있다. 적합한 재료를 구하러 쓰레기 매립장과 고무 공장 등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다. 뜨거운 열을 가한 재료는 점토와 유사한 반죽이 된다. 완성된 반죽은 실리콘 틀로 덮은 뒤 힘껏 눌러준다. 무형의 반죽 덩어리는 조금씩 작가가 원하는 돌의 질감을 띠게 된다. 그렇게 태어난 작품은 돌 의자.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작품이 될 수 있고 그만큼 이러한 시도들이 일상에 예술이 다 녹아 있는 거고. 지천이 돌인 섬. 가장 흔하고 친숙한 돌을 일상으로 가져와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하는 것이 하석홍 작품의 특징이다. 어떤 장르에도 국한되지 않고 재미있게 시도하고 또 친근하게 다가서고 또 미술이라는 그 권위에 어떤 가벼운 몸짓으로 표현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좀 자유스럽게 작업을 해 나갈 겁니다. 평범한 사물도 그의 돌 작업을 만나면 새로워진다. 실제로 이동이 가능한 자동차에 인조석을 붙였다. 작품을 풀어내는 방식은 늘 대담하고 개성 넘친다. 큰 박힌 돌에 우리 자연에 자동차가 지나가서 다시 원래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돌이 부딪혀야 되는데 다시 나왔을 때 돌옷을 입고 나왔다는 좀 약간 유머스러운 의미에서 돌자동차가 나오게 된 거고요. 하석홍의 돌 작업은 국내에서도 거의 유일한 작업 방식이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완성했다. 방법적인 것, 기법적인 것, 지금 고정화되어 있는 미술의 틀이라는 것을 좀 다른 채널로 보여주고 싶은 그러면서 좀 더 자유롭고 이게 꼭 미술이냐 아니냐 뭐 쓸모 있느냐 없느냐 또 이런 것들조차도 그런 경계도 좀 허물면서 작업을 하고 싶고
돌 작업을 통해 진정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돌 아닌 돌, 가상과 현실 사이. 어쩌면 그의 돌 작업은 고단한 오늘을 견디게 하는 유쾌한 유머가 아닐까. 제복과 길상의 동물 돼지. 돼지는 복을 준다. 행복이다. 돈이다. 돼지는 다 준다. 희망찬 새해를 밝히는 도색이 해가 떴습니다. 화창한 2월의 어느 날 서귀포시에 위치한 이중섭 미술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환하고 밝은 화폭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돼지를 소재로 한 작품들입니다. 예로부터 돼지는 재물과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존재로 여겨져 왔는데요. 60년 만에 돌아온 황금 돼지의 해를 기념해서 열린 전시회입니다. 돼지를 소재로 해서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람객 오시는 분들에게 그 돼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새해의 그 희망과 또 자기의 계획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띠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돼지는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물입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키우던 제주 사람들에겐 더욱 친숙한 존재죠. 돼지는 12지신 중 잡기를 쫓는 마지막 신장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돼지를 신에게 신성한 제물로 바쳐 풍요를 기원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돼지는 다복의 상징이죠. 작가들은 돼지의 상징성을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특유의 포근한 그림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동이틀 무렵 돌담 안에 닭과 돼지의 모습이 정겹습니다. 작품에서 닭이랑 이제 해가 뜨는 모습이 꼭 2019년을 시작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이 돼지가 유명한 제주도에 와서 2019년 돼지의 해를 잘 시작하자는 그런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이나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표현하고 그만큼 이게 요즘 뭐 세상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어떤 희망이나 이런 걸 주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작가들은 자신만의 시선으로 돼지를 형상화했습니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작품. 돼지의 긍정적인 기운을 밝고 화사한 색채로 담아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쭉 12년간 같은 꿈을 계속 꿔왔는데 과거에 뭔가 놓쳐버린 듯한 기분을 남게 하고 깼었는데 제가 그 꿈에 관련돼서 돼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뭔가 이런 아쉬움 같은 것들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돼지의 좋은 기운을 넣어서 작품을 이제 완성해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돼지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옮겨냈습니다. 눈부신 꽃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돼지들. 보는 이들의 눈도 함께 행복해집니다. 복을 부리는 어떤 돼지와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을 한데 어우러져 그렸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주의 섬 같은 것을 같이 한번 소재로 넣어 보았는데요. 그 의미는 돼지와 모란꽃을 함께 넣어서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복을 듬뿍 받으시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거친 파도 앞 아이를 지키는 강한 모성의 존재로 돼지를 표현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그 돼지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정형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동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표현해내신 것 같아서 되게 색다르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돼지를 의인화한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돼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도 여러 있어서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신년 소망을 적는 장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각자의 소망을 적는 사람들. 사람들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안고 있을까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친구들과 더 잘 지내고 같이 웃고 학교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걸 적고 이제 남은 제주도 여행 가족들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업으로 스트레스도 받지 말고 그리고 아프지 말고 우리 동생들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돼지에 모두 행복하세요. 2019년을 환하게 밝힌 황금돼지의 해. 우리의 삶 속에 돼지의 다복과 풍요가 깃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제주 자연. 바다와 돌, 그리고 바람. 온몸으로 느끼는 자연을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하는 무용수 김한결. 바람의 길을 따라 제주로 온 그녀를 만나봅니다.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하는 제주. 봄을 열기 위한 흥겨운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주의 전통 축제인 탐라 입춘굿. 풍년과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가 나흘 동안 제주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오늘의 메인 행사는 춘등 달기와 나무로 만든 소인 낭쇠에 지내는 고사.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공연도 준비됐는데요.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고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무용수 김한결이 그 주인공입니다. 긴장감이 역력한 낯빛. 수없이 무대에 섰지만 여전히 관객들을 만나는 건 설레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 입중굿 하고 있어서요. 작품은 화류동풍이라는 작품이고요. 봄바람이 불어오니 꽃과 버드나무가 춤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입중굿 내용도 이제 한 해 풍년을 기원하고 좀 이제 뭐 부산 안녕과 태평을 기원하는 그런 자리니까 이제 봄바람으로 봄을 부르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네. 환한 미소와 봄바람을 온몸에 휘감은 듯 가볍게 흩날리는 몸짓. 서울에서 나고 자라 제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녀에게 제주의 전통 문화는 매우 낯설 텐데요. 하지만 곧 자신만의 색을 입혀 제주의 봄을 불러냅니다. 되게 아름다운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어울려서 좋은 시간 잘 꾸며주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되게 즐거운데 가끔 이렇게 마당 같은 곳에서 관객들이랑 가까이서 이제 교감하면서 공연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좋았던 것 같고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 오늘도 연습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직 거울뿐인 공허함마저 드는 이 공간. 오롯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조그마한 연습실입니다. 여러 개의 단어가 하나의 문장을 이뤄내듯 몸의 언어에 살을 붙여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 형식이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 그 흐름의 연속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안무는 보통 이제 제가 만들고 싶은 공연의 주제를 선정을 하고요. 그 주제에 따른 이야기를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또 소 주제를 나누고 그걸 이제 1막, 2막, 3막, 4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막별로 어울리는 이야기를 풀 수 있는 음악을 고르고 그리고 그 음악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안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대에 서기까지 오로지 자신만이 존재하는 춤. 몸짓의 표현만큼이나 그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소통입니다. 어린 시절 시작한 한국 무용.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움이라는 틀에 갇혀있던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건 일본의 무용, 부토였습니다. 즉흥적이고 직설적인 몸짓의 부토. 작품성을 앞세웠던 무대,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왔던 관객의 물음에 해답을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찾아 떠나온 곳, 제주입니다. 부토의 그 장점이 즉흥성이랑 그다음에 필터를 거치지 않는 표현성, 그다음에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고 제주의 자연스러운 자연과 그다음에 그런 제가 받았던 부토에서 받았던 즉흥성이라든지 그런 표현성,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제주의 자연을 좀 더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또 작품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주에서 만들어낸 가장 진솔한 첫 번째 이야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이사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이동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나의 집이 어디인가, 편안한 공간은 어디일까 하는 그런 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편안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주도 오고 나서 이제 이곳 생활에 좀 적응이 되고 하니까 편안한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이 편안한 공간이라는 게 뭐 넓고 좁고를 떠나서 어떤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런 공간의 경계가 달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이제 공간 경계를 묻다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는 바다야말로 자연스러운 제주의 모습 중 하나인데요. 그녀가 연습만큼 자주 하는 건 제주 자연을 직접 마주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적으로 대하고 이게 포즈를 조금 더 크게 같이 나선 사진작가 김경민. 올해로 4년째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러면 보통 오른손을 들고 바로 촬영할까요? 아니면 테스트 바로 먼저 하고? 일단 테스트 먼저 한번 하고. 네. 바다의 소리와 바람의 느낌이 하나의 동작이 되는 순간을 작가가 놓치지 않고 담아냅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올까? 이렇게 제주 바다나 오름이나 뭐 이런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작가님하고 같이 작업도 하고, 그리고 직접 자연에 나와서 이렇게 교감하면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좀 영감을 받으면서 연습을 합니다. 자, 포즈 조금만 더 크게 이 순간과 느낌을 잊지 않기 위해 사진과 영상 촬영을 시작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 모두 그녀가 준비하는 무대에 함께하는 소통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아, 멋있다. 때문에 그녀와 작가의 교감도 매우 중요한데요. 오케이, 지금 괜찮은 것 같아. 무용수하고 이렇게 바다, 뭐 오름이 같이 하나 되는 순간이 이렇게 느낌이 좀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뭐 필름으로도 담고, 그다음에 뭐 디지털 카메라도 담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통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 나가는 그녀가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을 대신 전하는 것. 경우에는 현장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뭐 바람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담아서 또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촬영을 하고 또 전시를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굉장히 공연에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라지는 춤. 관객의 기억에 조금 더 오래 남기기 위해 택한 방법입니다. 맹목적인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녀가 생각해낸 소통법. 춤으로만 표현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봤었던 바다의 모습, 뭐 이런 오름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진짜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춤추는 모습이라든지 거기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직접 모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영상이랑 사진으로 담아서 이제 공연 때 같이 뭔가 표현을 하면 조금 더 관객들과 더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가 잠들어가는 시간. 연습실에는 아직 환한 빛이 흘러나옵니다. 동료 무용수와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데 열중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오름 주제로 한 공연에서 그 가을 부분에 이거 지점 쓸 거거든. 그래서 이거 다 만들면 여기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다음에 가운데다 이렇게 종 넣어서 같이 만들 거야. 소품은 소통을 위한 새로운 시도.
어떻게 하면 이제 관객분들이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렇게 소품으로 그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좀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좀 관객분들과 조금 더 다가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품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에 맞게 직접 만들어냅니다. 아유, 다들 고생 많으세요. 야, 이거 소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네. 이거랑 같이 새로운 작품을 위해 마련한 자리. 사진작가와 동료 무용수가 함께합니다. 사진작가는 공연을 보고 사진을 제의했고 동료 무용수는 함께 제주 이주를 택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는 바람에 뭔가 이미지도 있고 좀 그런 것도 좀 표현을 해야. 저는 이제 제주에서 이제 한 30년 넘게 쭉 살아온 터라 너무 제주를 그냥 무의미하게 바라봤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시기에 우리 한결 씨랑 같이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한결 씨 통해서 제주를 또 다시 새롭게 쳐다보고 또 무용을 사진 촬영을 하면서 또 다시 제주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저희가 새로 해낼 것들이 너무 많고 새로 표현할 것도 너무 많고 주제가 뭐 제주의 신화라든지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또 제주도 분들이 또 그런 데 관심이 꽤 많으세요. 또 이런 것들 즐기실 줄도 아시고. 무용수에게는 불모지와도 왼손, 같은 제주. 다시 왼손 쭉 올라서 매번 새로운 그녀의 시도는 쭉 어느새 올라서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치고 뒤로 오면서 쭉 사진 작가님도 그렇고 무용수 친구도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영감을 받고 영향을 받는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이 작업을 하고 서로한테 또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동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결이 일듯 초록빛이 일렁이는 눈부신 오름. 그녀가 선택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가 올해 오름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데 아부 오름이 좀 완만해서 이런 능선도 되게 아름답고 해서 춤출 때 그런 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교감하면서 연습차 좀 보러 왔어요. 자연과의 대화에서 얻은 이야기를 짤막한 글로 적어내려가는 그녀. 많은 제주의 모습 중 다음 이야기로 오름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주 오름은 다른 산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곡선의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또 이 오름 안에서 나무도 있고 새도 살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또 생명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생명력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과 그런 것들을 또 한국무용에 이제 대입해서 또 작품을 만들고, 오름과 잘 어울릴까 싶어 가져온 소품. 바람을 닮은 파란 천입니다. 그 작품 준비하면서 실내에서만 연습하면 이런 현장의 느낌을 잘 담을 수가 없어서 직접 이렇게 오름에 와서 소품도 실제 사용하는 소품도 사용해보고 의상도 입고 해서 좀 다양한 움직임도 만들어보고 리허설처럼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할 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습은 항상 실전처럼 이뤄집니다. 무용화와 음악까지 준비했습니다. 짜인 동작이 아닌 스스로에게 묻고 자연에게 물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그녀. 자연이 시간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듯 그녀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제가 제주도로 내려온 이후에 꾸준히 매년 하나씩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주의 자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들을 소재로 작품을 좀 꾸준히 만들어 가고 싶고, 더 자신의 진심을 표현을 하고 그다음 꾸밈 없이 표현하고, 이런 자연적인 소재들이 그런 것과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연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 바람의 길 따라 마침내 닿게 된 제주. 그 길에 제주가 있었던 건 그녀가 꿈꾸는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녀의 몸짓이 제주를 온전히 품어낼 날도 어느 날 스친 바람처럼 자연히 다가오지 않을까요?